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이자 사진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헌이라고 합니다. 와, 와, 이렇게 바로 시작해도 상관없죠? 네, 괜찮습니다. 어, 공적인 모드로 이제 바뀌는 것으로. 원래 헌이랑은 반말로 얘기하는데 음, 인터뷰니까 존댓말로 하겠습니다. 음, 음, 예전부터 엄청 소개하고 개인적으로 질문도 많이 하고 싶었던 사진가이자 시인인데 음, 드디어 시간이 맞아서 음, 인터뷰하게 됐고 이원 작가는 사진과 글을 베이스로 여러 형태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번에 새로 나온 책 눈에 덜 띄는 이 책 소개도 할 겸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음. 자기소개 가능하실까요? 네, 음, 우선 저는 양경준 작가가 사진을 갤러리나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유튜브로 데려왔다는 것이 언제나 너무 좋았거든요. 네, 이 채널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다양한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늘 생각해왔는데 화이트홀 바깥에 있는 사진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동료로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재료가 이제 시나 산문일 때도 있지만 사진일 때도 있고 어떤 지면에서는 사진과 텍스트, 이미지와 텍스트가 함께 동원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미국에서는 전시 위주로, 한국에서는 출판물 위주로 이야기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주 깔끔한 설명. 역시 강연 초고수다 보니까 아, 초보수 아니에요? 말을 엄청 잘하시네요. 일단 눈에 덜 띄는 이 책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이게 눈에 덜 띄는 본인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원 작가가 눈에 덜 띄는 것을 담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우선 제 책을 사서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눈에 덜 띄는은 물론 저도 눈에 덜 띄는 때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쓴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타국에서 17년 정도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눈에 덜 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변방에 있는 것들에 눈길이 가더라고요. 변방에 있는 혹은 중앙에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대상들,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그런 자리나 그런 사물들에도 차츰 시선이 가게 돼서 쓰게 된 책이기도 하고요. 한편 내향형이라 해서 꼭 눈에 덜 띄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자리에서 가장 먼저 손을 들지는 않는 하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전에 스라님이 그 문상훈님 방송에서 했던 얘기가 기억나는 것 같은데 구석에 있는 사람이었나? 모퉁이에 있는 사람이었나? 이런 비슷한 워딩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약간 연결시키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책을 이원 작가랑 이슬아 작가님이랑 또 같이 연결되며 이야기하는 부분도 많았을 테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연결이 되지 않았나. 스라님 얘기도 많고 책에서. 맞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소수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명을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접할 수 있고, 그리고 문학이라는 장르가, 그리고 사진이라는 장르가 평소에 우리가 만나지 못했던 장면들을 조명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리로 향하지 않나, 그렇게 만나게 되지 않나. 읽으면서 저도 미국에서 길진 않았지만 살았었고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공감 갔던 부분은 이원 작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남겨진 것들을 주목하는 거가 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이번에 새 책이 나왔는데 모썸이라는 책인데 아무도 이 사람들 남겨둔 적은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인구 유입의 가능성이 없는 남겨진 섬, 남겨진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서 쓸쓸한 사진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책에서 꽉 차 있거나 풍성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게 양경준 작가가 이제 사진으로 만들어 온 세계의 어떤 괴라는 생각을 이제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경준 작가가 이전부터 해온 작업들을 보면 어떤 커뮤니티, 그러니까 자신이 바깥이었던 커뮤니티를 멀리서 바라보다가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일부가 되는 수행까지 함께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저는 언제나 흥미롭고 제가 좀 할 수 없는 종류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소멸해가는 지방의 작은 섬을 찍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들 중 하나, 그러니까 내부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10명밖에 살지 않는 섬에서 내부가 되는 건 시간이 들고 또 품이 들고 사람이 드는 일인데, 미국에 있을 때부터 그런 종류의 작업을 해온 것이 되게 수행하는 사진가다. 그리고 외부에서 내부를 향해서 가는 사진가다. 그런 점에서 과정까지 반드시 주목해서 따라 읽어야 하는 작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감사합니다. 혼님이 방금 전에 본인이 하지 못하는 사진이라고 해서 저도 방금 생각이 난 건데, 아니 방금은 아니고 오랫동안 생각해 온 건데, 전 본인 얘기하는 사진 작가들이 부럽거든요. 제가 못하는 영역이니까. 뭐 모썸도 그렇고 다른 작업들도 그렇고 저는 제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다른 사람 혹은 다른 환경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섞어낸 거지 제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원 작가 책을 보면 본인 이야기, 본인에서 시작돼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번 책도 그렇고 에세이잖아요. 자기가 겪은 일을 담는. 그래서 이런 에세이 베이스, 본인 사진 베이스, 본인 이야기 베이스의 작업들은 어떻게 출발하는지 한번 궁금했었어요. 저는 책을 쓰거나 사진 시리즈를 만들 때마다 약간 다른 시점으로 무언가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시집을 쓸 때는 주로 자전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에서 출발해서 에세이를 쓸 때와는 또 다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경주은 작가가 하는 다큐멘터리 작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내부가 됨으로써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낱낱이 살피지는 못하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품이 더 많이 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누군가의 사실들을 받아 적고 잘 옮겨오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넓게 상상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을 바라보는 작업들은 주로 그렇게 해왔던 것 같고,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조금 애를 먹었어요. 뭐냐면 나라는 주어에서 시작되어서 타인들을 주목하는 이야기를 쓰는 게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쉽지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한 개인의 이야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몸담고 있는 사회와 그 환경의 풍경까지를 담아낼 수 있는지를 계속 산문을 쓰면서 조금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지금도 사실은 더 잘 쓸 수 있는데 훈련 중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전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이야기로 품어내는 거 있잖아요. 이번 책은 제가 같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해서 더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 이야기도 됐었거든요. 읽으면서 내 이야기네라고 보고 그냥 저도 모르게 필사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냥 내 이야기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노하우랄까, 저가 아예 못하는 분야다 보니까 저는 엄두를 못 냈어요. 만약에 제가 제 셀피를 찍어요, 포트레이트를 찍었는데 전혀 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 공감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진이랑 글로 획득시키는 능력을 키우는 건지. 너무 훌륭한 질문이네요. 제가 그 일을 항상 능숙하게 해왔다고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함께 연마하고 있는 동료로서 그냥 말씀드리자면, 저의 경우에는 주어는 나로 시작하지만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잘 주목하면서 쓸 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텍스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화자는 나라는 1인칭이지만 주변을 계속 응시하면서 쓰면 계속해서 그 산문 안에서도 주어가 계속 바뀌잖아요. 국경은 이런 곳이고 이런 사물들은 원래 이랬었고, 그 주어를 계속 바꾸는 글쓰기가 저에게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사진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워낙에 개인적인 매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훨씬 더 넓어지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일부러 주어를 계속해서 바꾸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 개인이 보는 풍경들이 워낙 파편적이니까 여기저기에서 모은 장면들을 뚝뚝 끊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언어로 이 뼈를 만들어 주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런 점에서 사진 안에서 조금 더 자유롭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시랑 사진이 조금 더 닮은 매체인 것 같긴 해요. 저도 시와 사진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탑처럼 한 구절 한 구절 쌓아 올리면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랑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사진도 한 장으로 다 이야기를 표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랑 이원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을 쌓은 다음에 그게 이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그런 방식의 사진 문법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랑 사진은 많이 닮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아직 발표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보셨던 이제 곧 나올 시리즈가 있는데, 내년에 나올 시리즈가 있는데 저는 그런 텍스트에서 사진으로 이런 거 말해도 되나? 괜찮아, 상관없나요? 텍스트에서 사진으로 이어지고 사진에서 텍스트로 이어지는 이런 문법을
정말 동경하거든요. 음. 왜냐면 이거는 이원 작가가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로 잘한다 이것보다 저는 유일무이한 게 요즘 많이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그런 것들을 능숙하게 하는 사진가가 많이 없으니까 사진을 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시랑 사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색하지 않게 엮어주는 기술을 가진 사람 많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좋아하고 그 책을 얼른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못 보여드리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줄이고 제가 받았던 질문에서 그 제 잠깐의 티저를 드리자면 그 비행기 속 크고 작은 비행기들이라는 시리즈인데 그 시리즈의 일부는 저희 집에 고양이 식구가 살고 있어서 수키야 티저를 드리자면 그 시리즈는 비행기 속 크고 작은 비행기들이라는 시리즈인데 내년 1월에 출간되는 동료 김사월 작가와의 서간집에서 일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매우 제가 한 올해 봄인가 이원 작가 집에서 봤었는데 그러니까 왜 해외에서는 비슷한 느낌의 작업이 몇 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어라서 다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소설이랑 사진이랑 엮은 책도 있고 사진이랑 시랑 이어지는 그런 책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유연하게 이어지는 건 못 본 것 같아서 얼른 세상에 나왔으면 하는 책이었고 너무 고맙네요. 일단 제가 예전에 받았던 질문 중에서 대답을 못했던 질문이 있는데 아까 전 질문에서 이어지는 건데 아까 이원 작가가 말한 것 중에 이야기가 나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저한테 고민 얘기해 주신 분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공감을 못할 것 같은데 저에서 시작해도 될까요?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혹시 이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대답이 있는지. 이것도 장르마다 답변이 달라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나에서 시작하는 이야기가 덜 흥미롭죠. 왜냐하면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가지는 인내심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텍스트 안에서 이야기하자면 에세이의 경우에는 주로 나가 주어잖아요. 나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만들 때 왜 내가 쓴 것이 일기 혹은 친구와 하는 전화 통화와 다른 이야기인지를 어떤 점들이 잘 깎여 나가고 잘 가공되어서 만들어지는지를 되게 정교하게 살펴야 잘 만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진 안에서는 오히려 더 용이해지는 것도 같아요. 그게 제가 정말 흥미롭게 느끼는 부분인데 에세이 안에서 우리가 나는 우리 엄마는 우리 고양이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썼을 때 그 문장이 대체로 갖는 힘과 사진 안에서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본 내 주변 사람들 혹은 나가 갖게 되는 힘이 후자가 훨씬 더 큰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것 또한 물론 그 장면을 어떻게 찍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왜인지 문장 안에서는 더 촘촘하게 정돈을 해야만, 그리고 구조나 이런 부분들 리듬 같은 것들을 잘 생각해야만 쓸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가 모두의 일기를 읽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만든 이야기는 저게 저 사람의 이야기인지 궁금해진다기보다 그 이야기 속으로 이입하게 되잖아요.
한 편의 이야기로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주고 싶은 대답을 잘 정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게 제일 대중적이고, 근데 그거를 이제 표현할 때 얼마나 정제하고 아까 말했던 유일무이하게 담아낼 수 있는 문법을 만들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설득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자면 무조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출발해도 되냐 했을 때 제 대답은 이런 책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출발해도 충분히 설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들 시선 신경 써서 남들이 원하는 시선을 만들 바에 일단 나라도 좋아하면 되니까, 한 명이라도 좋아하면 되니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나만의 시선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을 해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니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훈련을 더 해야죠. 마음에 안 들면 갈고 닦으면 되니까. 남이 원하는 사진을 만들 바에는 내가 원하는 사진을 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고유한 시선을 연습하는 것이. 대학생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드는 게, 자기 삶이 지금 크게 우유곡절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학교 다니는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관심을 가져줄 거냐라는 걱정이 당연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대학교 4학년 이 사람의 삶도 저는 엄청 궁금하거든요. 잘만 다듬어서 만들어서 나온다면. 그리고 그가 대학교 4학년생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대학생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만 겪어온 어떤 역사들이 있을 텐데, 대학생인 동시에 어떤 사건들을 겪어온 그가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잘 선별해서 쓴다면 충분히 연마하는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예전에 경준 작가가 Men Don't Cry라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준 작가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경준의 시선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남성성에 대한 굉장히 여러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한 중년 남성의 어떤 남성성, 그의 눈물 같은 것으로 납작하게 축약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뒤에 엄청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시리즈 보면서 우리가 남성성에 대해서 진짜 이야기를 안 하는데 누군가가 사진으로 너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한 개인, 그러니까 한 부자 간의 관계에서 남성성이 어떻게 오해되기도 하고 어떻게 사진을 통해서 실마리를 찾게 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지를 그 사진 시리즈 안에서 봤거든요. 훌륭한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고, 훌륭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이 전시나 그때 아티스트 토크에서 와서 그 시리즈가 자신에게 울림을 주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감사합니다. 갑자기 제 사진 얘기이긴 한데, 근데 저가 그거 말씀하신 부분이 맞거든요. 제 이야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뭐 한국의 남성성을 담아야겠다 해서 아버지를 찾은 게 아니라 아버지를 담아야겠다 그리고 출발해서 거기서 찾은 게 그때 제가 관심 가지고 있던 한국의 남성성을 아버지 안에서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냥 제 아버지 이야기인데, 근데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도 충분히 사회적 이야기, 정치적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 지금 분명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너무나 그런 것이 그 개인이 곧 그가 몸담고 있었던 시대와 사회와 정치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가 그것들을 통과해왔기 때문에
그 시리즈만 놓고 이야기해도 이제 경남 진해에서 자라온 어른, 그리고 경남 진해에서 자랐지만 타국으로 건너간 아들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격차나 어떤 새로운 시선들, 그리고 그 둘이 이미지를 통해서 만나는 과정, 이런 것은 한 개인의 이야기에서 멈추기에는 엄청 사회적이죠. 그리고 90년대를 지나온 사람들의 이야기, 90년대 그 시대에 남성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어머니는 그럼 어떤 것들을 지났는지까지도 사실 질문이 이어지는, 90년대 우리가 여성을 어떻게 바라봤는지가 90년대 남성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했는지 혹은 또 오해했는지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넓은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작업 설명에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다 품고 그 얘기를 품고 만든 사진들이지만,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쁘게 찍어야 된다. 이 사진은 보자마자 뭐 심파를 자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자마자 좋은 사진이어야 된다. 문법적으로, 사진 문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심플하게 가서 일단 좋아 보이게 만들고 5초 동안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만약에 이 뒷 이야기가 궁금하다, 왜 이렇게 은유적인 문법을 썼는지, 그렇다면 더 깊게 파고들었을 때 그 후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원 작가님이 말한 그런 한국의 남성성이나 강요된 강인함, 이런 것들을 파헤쳐 주길 바랬어요. 그 정말 여러 생각이 들게 되는 지점인데, 항상 시각적으로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이미지의 강렬함으로 먼저 설득을 하고 독자들을 초대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한 순서이잖아요. 그렇게 여겨지는데, 저는 요즘에는 또 다른 생각도 사실 하고 있긴 있어요. 특히 아까 언급해 주신 비행기 속 크고 작은 비행기들, 그 시리즈 안에서는 낮장의 강렬한 이미지로 시작해서 선별된 아주 밀도가 높은 이 농축된 시리즈만 선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약간은 시적인 사진들에만 반응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산문을 쓰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문을 쓸 때는 저는 언제나 너무 많은 말을 한다고 느껴서 힘든데,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이으면서 생겨나는 또 촘촘한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적인 사진뿐만 아니라 좀 일상적이고 하나의 사진책에서 가장 강렬한 이미지는 아닌 이미지들을 잘 연결시켰을 때, 그 이음새를 잘 만들었을 때, 그리고 이미지와 그것들이 같이 수록이 되었을 때 어쩌면 산문적으로 아름다운 사진들,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가 제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이 커다란 서사를 잘 완성도 있게 완성하듯이 사진도 산문적으로 해보고 싶다. 우리 일상 속 이미지가 그렇게 흘러가기도 하니까 그런 생각으로 만든 시리즈가 그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매우 동감하고요. 미리 사진이랑 글을 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이 있잖아요. 사진이 제 취향은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뭐 다큐멘터리 베이스 작업은 아닌데 저는 그런 작업들을 좋아해요. 제 취향을 뚫어버리고 그 뚫어버리고 좋아하게 만드는, 제가 뭐 평소에 클래식은 잘 듣지 않지만 클래식까지 좋아하게 해버리는 그런 느낌의 작업이었는데, 노하우까지는 아닌데 허님은 어떤 방식으로 시와 텍스트를 연결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바람직하고 추구하고 있는 스타일이 있는지, 궁극적으로 해보고 싶은 게 있는지, 하나만 더 시랑 사진에 한계점이 있다면 혹시 그 한계점들을 서로 보완을 해주는지, 이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너무 많았나? 네, 질문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아 그러면 맨 마지막 거부터. 네. 사진도 한계점이 있고 텍스트도 한계점이 있잖아요. 텍스트는 뭐 예를 들면 명확하게 표현을 못한다. 아무리 표현을 정확하게 해도 정확한 표현은 없다. 정확한 표현은. 사진은 똑같다. 보는 것과 담는 것이 100%는 아니지만. 근데 이런 서로만의 취약점이 있다면 어떻게 보완을 하면서 작업하고 있는지. 이미지와 텍스트가 어떻게 잘 공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를 그냥 서로를 부연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각 언어가 서로를 더 넓게 팽창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오래 해왔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모든 순간에 이미지와 텍스트가 같이 가야 한다고 느끼지는 않고요. 어떤 순간에는 이미지만 있는 것이 혹은 텍스트만 있는 것이 더 힘이 센 것 같고, 그런데 굳이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사용하기로 한다면 저는 우선은 이미지와 텍스트가 너무 가깝지 않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작업 안에서는 제가 쓰는 이미지들과 텍스트들이 가까이 붙어 있을 때 특히 사진들이 텍스트를 그냥 보조하는 역할처럼 쓰여지기가 쉽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면 사진도 시각 언어고 문장도 활자 언어인데 그냥 앞선 언어를 똑같이 다시 설명하는 꼴이 되니까 텍스트가 보여주지 못했던 것을 이미지가 풍경으로서 한 번 더 보여줄 때 텍스트가 더 크게 읽힌다고 느꼈거든요. 시적인 작업을 추구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근래에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미지로 보여져야 하는 장면인가에 대한 고민도 계속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와 텍스트라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써야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려고 하고, 그 장면이 반드시 포토그래프로서 보여줘야 하나? 그런 고민을 이번 산문집 눈에 덜 띄는을 만들면서도 했었거든요. 텍스트만 있었을 때보다 더 설명적이거나 더 군더더기가 많은 결과물로 이어진다면 저는 이미지를 쓰지 않기로 하는 선택을 요새는 하고 있어요. 그런 고민들을 할 때 혹시 독자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편인가요? 왜냐하면 이게 문법이라는 게 가장 읽기 좋은 문법을 예를 들어서 일기라고 할게요. 편하게 읽기 좋은 일기가 있다면 사진책 읽을 때는 그 문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를 읽을 때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시랑 사진을 엮었을 때는 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결의 작업을 할 때 염두를 하고 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전에는 특히 전시 베이스로 사진 작업을 보여줄 때는 독자들이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좀 덜 있었던 것 같아요. 덜 있었다고요? 네, 그때는 사진으로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담기면 된다. 그리고 시를 쓸 때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고 나서 비사진 독자들을 만날 기회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물리적으로 한국에 있으니까 이제 독자들과 만나는 자리도 많아지고, 그리고 책을 읽는 독자들, 그러니까 문학 독자이긴 하지만 사진은 평소에 사진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았던 독자들을 만나는 자리가 많아지면서 시각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진가들이 얼마나 많은 선택을 받기를 기대합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런저런 기금을 위해서 뭐 응모해야 되고 이런저런 오픈콜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선택받기를 늘 기다리는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은 사진가의 언어를 좀 고이게 한다고도 생각하기도 해요. 그 생태계란 말 너무 거창한데 그냥 한 개인의 사진이 여기로도 나갈 수 있고 저기로도 나갈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멀리서 봐도 들어올 수 있으면 되게 넓고 좋은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느낄 때 미국에서 한참 전시를 할 때도 그렇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궁금해하긴 하지만 잘 모른다. 근데 그 장벽이 너무 높다. 그래서 갤러리나 이제 갤러리스트나 동료들, 작업자들 위주로 그리고 사진을 아는 사진 독자들 위주로 그것이 소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면서 그리고 비사진 독자들 그렇게 많이 만나게 되면서 나의 오디언스가 어쩌면 그들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죄송해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전에 전시를 했을 때 그 작업을 보고 반응해 주던 몇 명의 사진 독자들에게 너무 고마웠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기쁨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전시라는 어떤 이 휘발되는 성격의 작품 발표의 형식이 좀 허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가? 이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발표 방식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책을 읽고 책에서 사진을 만나면서 북토크에서 사진을 시리즈 단위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10분, 15분 동안 제가 처음에 설명하지 않고 그들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사진을 같이 보고 이후에 저는 제가 찍은 사진들이긴 하지만 저는 이 사진들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해석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문이 열려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고 그들이 본 것들을 전달해주기 시작할 때 엄청난 기쁨이 있더라고요. 평소 사진을 잘 몰랐던 이들이 이 세계에 몇 발자국 가까이 오는 게 원래 사진을 좋아했던 사진 독자들을 지켜보는 기쁨보다 더 컸어서 저는 그들을 향해 나가는 사진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준 작가랑 잠깐 이야기했는데 손을 내미는 사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언제나 타협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데시벨 조절이나 어떤 농도 조절을 할 수는 있지만 내 사진의 본질을 꽉 쥐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 나오는 이제 기성출판의 책들 말고도 사실 내년에 이제 미국에서 그간 작업했던 사진 시리즈들을 한 권으로 묶어서 사진집으로 만들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진집으로 만들면 기존 사진 독자들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사진 독자들도 모을 수 있는 방식을 좀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전시와 함께 그것을 출판하기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고 기획자님이랑 그 작업을 잘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거 들으면서 이미지로 떠올린 건데 약간 밥상 차려준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혼님이 하는 작업이 엄청 많은 반찬이 있는데 그 코어는
뭐 고기라고 치면 뭐 음. 버섯이라고 버섯이라고 칠게요. 예. 채식 위주로 드시니까 음. 그 버섯은 벗어나지 않으면서 음. 제일 왼쪽에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도 넣어주고 제일 오른쪽에는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남겨두고 이렇게 해서 한 가지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 만들어 놓고 여러 독자들이 올 수 있게 이렇게 배려심 있게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거를 누가 봐라는 고민을 항상 하거든요. 사진책만 들어가는 책을 만들었을 때. 그래서 이번에 무쏘매도 원래는 사진만 넣고 싶었어요. 글 한 편이랑. 막 저는 자신감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설득 가능하겠다 정도의 볼륨을 모았거든요. 책으로. 근데 조금만 더 넓게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 사진을 별로 관심 없으시는 부모님도 볼 수 있는 정도까지 넓혀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에세이를 넣기로 한 거였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다음에 만들 책은 정말 사진 좋아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문법과 가격대의 책. 가격대도 한몫하잖아요. 책 한 그렇죠. 권에 10만 원, 20만 원 하니까. 그렇죠. 그런 책을 또 만들어보고 욕심도 나고. 근데 그게 저는 조금 더 영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작가가 하나의 작업만 평생 하는 것도 당연히 멋있는 사람이 많지만 이런 작업도 해보고 이런 작업도 해보면서 맞아. 독자층을 넓게도 가져보고 좁게도 가져보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작업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와닿아요. 그리고 여러 시리즈를 한 권의 사진집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도 제가 그러는 것도 사실 비슷한 이유인데 어떤 작업에서는 굉장히 친절했기 때문에 그 독자가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덜 친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친해져 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사진이랑 그래도 조금 더 앞에 오래 서 있는 정말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독자 수가 쌓이다 보면 이제 누군가는 그중에서 누군가는 저의 책뿐만 아니라 다른 사진집도 사보고 사진과 에세이가 둘 다 동봉되어 있는 책도 집어보게 되고 그러면서 천천히 뭐라 해야 될까? 저희가 공터 지금은 좀 몇 개 빌딩이 모여 있는 공터 같은 느낌이지만 그 영토를 좀 넓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너무 웃프기도 하지만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이 사는 곳의 가치를 알아야 이제 4, 5만 원 크게는 10만 원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획자님이랑 사진집 만드는 이야기할 때 꼭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2만 6, 7천 원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평소 사진에 관심 없던 이들은 좀 사보지 않을 거다. 이런 고민을 이제 생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때 뮤지엄 한미에서 행사로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북토크뿐만 아니라 아티스트 토크의 형식으로 이제 뮤지엄 한미에서 열렸던 전시 밤 끝으로의 여행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그 전시에 총 4개의 전시관이 있었는데 각 관에서 그 전시로부터 출발한 시를 제가 먼저 읽고 그 이후에 관람객들이 각자 전시를 2, 3분 정도 보고 그 다음에는 이어폰으로 송출되는 저와 김선영 큐레이터의 대화를 옆 사람 이야기를 엿듣듯이 그렇게 들으면서 따로 또 같이 시와 사진을 동시에 경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 왔던 분들 중 사진이랑 친하지 않은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사진 전시에 다녀볼 것 같다는 반응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고요. 원래는 사진을 좋아해서 왔는데 시라는 장르에 조금 흥미가 생겼다, 궁금해졌다.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갔었는데 그때 저는 시를 자주 많이 읽어오긴 했지만 항상 생각드는 게 내가 이렇게 읽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원 작가님이 그 자리에서 해주셨던 말 같은데 활동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 구절들을 엮어서 하나의 시로 만드는 거였는데 아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는 시면 내가 아무렇게나 읽어도 상관없다는 뜻이구나라는 그거를 그때 몸으로 좀 확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 대해서 이제는 예전에는 약간 두려움이라고 했어야 됐나? 이 시인이 의도한 게 맞는 건가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 그거는 이제 큰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읽고 싶은 대로 읽어도 된다고 시인은 이미 말하고 있구나를 이제 깔아두고 시집을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와 너무너무 유의미하다. 이걸 전해주신 게 너무 좋아요. 아, 그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시를 잘 알지는 못하니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항상 들었는데 그런 활동 오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깊게 남을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랬지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반대로 이제 이 인터뷰를 보실 문학 독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시를 읽을 때 경준 작가가 말한 것처럼 그 시에서 어떤 장면, 어떤 문장만 만나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도 괜찮잖아요. 사진도 좀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시리즈 단위의 사진을 읽을 때는 이 장면이 왜 여기 있는지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왜 전 페이지와 상반된 컬러 팰릿의 사진이 나오는지 뭐 이런 궁금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시처럼 앞에 있는 이미지랑 뒤에 있는 이미지를 연결해 보려고 이어보려고 상상을 해보고 잘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그런데 때로는 적극적으로 두 개의 단어를 잇듯이 두 개의 문장을 잇듯이 두 장의 사진을 혹은 두 스프레드의 사진을 이어서 이으려고 애쓰다 보면 그 중간에 갑자기 그려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엄마의 머리카락 사진이었는데 그 다음에 검은 나무밭을 지나가는 새 사진이 나왔을 때 이것은 형태적으로 닮았나? 여기서 새들이 엄마와 이어지나? 새들의 특성은 뭐지? 새들은 날아가고 흩어지고 그런 시간을 상징하나? 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충분히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보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시랑 사진이랑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게 사진을 찍는 사람도 그렇지만 보는 사람도 시를 보는 사람도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책은 시도 들어있고 사진도 들어있는 산문집이긴 하지만 시집을 쓸 때 마음이 가장 자유롭긴 해요. 경중 작가가 이번에 못싸움을 만들면서 소회는 어땠는지 또 궁금해요. 한 번만 잘 녹화되고 있는지 보고 할게요. 아, 네, 좋아요. 이번 사진집 못싸움 만들면서 소회가 어떠셨는지.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생각 많이 들었던 거는 무선 분들이 이 책 좋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었거든. 반말로 하고 있구나 했거든요. 원래 책 제목이 소멸예보였는데 못섬으로 바꾼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 책을 받으셨을 때 무선 분들이 소멸예보일 때의 제목을 좋아하실까 못섬일 때의 제목을 좋아하실까 생각했을 때는 못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사라진다는 얘기보다는 본인들이 남기고 싶은 못섬이라는 이름을 책 제목으로 했을 때 좋아하실 것 같아서
원래 이름이 지도인데 못섬으로 했거든요. 근데 못섬인 이유가 연못이 있어가지고 연못 섬인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못섬이라 부르는데 이제 행정적으로 지어진 이름은 지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는 잊혀져가는 이름, 아는 사람만 아는 못섬이라는 이름을 사라져가는 그 이름을 제목으로 바꾸게 된 거고, 이거는 4월의 눈의 가경님이 의견을 주신 맨 처음엔 그거였거든요. 제가 타협 다 볼 수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건 소멸예보 타이틀이다. 딴 거는 다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했는데 가경님이 무썸이 어떠시냐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었어 저는. 그래가지고 무썸으로 하게 됐고 아직 못 보여드렸는데 12월 중순쯤에 다시 무썸에 가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너무 기대되는 만남인데. 그게 정말 근데 잘 모르겠는 게 저번에 사진 한번 보여드렸는데 어떤 분은 나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하고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우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랑 내가 촬영해드리는 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랑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많이 떨리긴 하지. 저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말했듯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달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들을 착취하지 않고 그들의 어떤 이미지만 가져오지 않고 같이 옆에서 일도 도와드리고 거기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거의 하루 정도 걸리는 시간을 들여서 이제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라포를 쌓으면서 만든 사진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책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은 계속 하긴 해요. 내가 이용했나라는 그 고민은 지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이 책이 판매하는 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제가 가져가는 돈이나 이런 게 뭐 없다고 치더라도 이분들로 인해 내가 이야기를 만들었고 이제는 세상이 이걸 보게 될 텐데 내가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았나 하면 전 조금은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위해서 뭐 아침에 새벽에 같이 일어나서 배를 타고 간다거나 아주 조금은 그 욕망이 없다고 절대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엄청 가감없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시리즈를, 특히 인물들이 담기는 시리즈를 작업할 때 중요한 것이 충분히 사전에 허락 의사를 구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반성을 이 고민을 멈추면 그때부터는 이제 꼬꾸라진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이 된다면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지금도 뭐 저는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는데 제 안에서 용납이 조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은 그런 제 자신을 봤기 때문에 지도 안에서 못섬 안에서 엄청 솔직한 이야기라 울림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는 것이 언제나 어려운 데가 있죠. 정말 정말 고민이 많은 게 인물 사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섬에서 사진을 찍는 동안 이제 충분히 물어보고 보여드리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결과물로 봤을 때 이제 그분들이 느끼시기에 결국은 그들이 말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그거죠. 제 예전에 저보다 더 잘했냐인데 제가 이전 작업을 후쿠시마에서 했었거든요. 전전 작업인데 그때 사전 조사를 한 6개월 정도 하고 일주일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전 착취하지 않으려고 갔지만
제가 일본어가 능통하지 않는데 그 부분을 제가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어요. 그분들한테 만나 뵌 분들한테 제 자신이 엄청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었고 그때 작업하면서 그래서 이 똑같은 실수를 절대 반복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때는 한 번밖에 방문을 못했지만 이번에는 최소 10번의 방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후쿠시마 그때 전역을 방사능에 오염된 전역을 방문해서 촬영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작은 곳 여기 사는 사람 내가 한 명 한 명 다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즈에 찾았던 그런 사이즈의 공간을 찾았던 이유도 그때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그때 만든 책에서도 그래서 결국은 앞모습을 못 썼어요. 모든 사진이 뒷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지 말자. 그때도 착취하려는 마음은 없었지만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그런 마음도 안 가지면서 구성원 모두 다 인터뷰하고 갈 때마다 인사드리고 사진 다 촬영하고 다 여쭙고 이름이랑 다 알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진가가 어떤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그 윤리관을 더 뾰족하게 만들고 그것을 수정하기도 하고 그런 것은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감각을 잘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하기도 하니까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제가 좋았던 부분들을 혹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우선 이 스프레드에서 제가 뭐라고 쓰면서 이렇게 사진 찍을 봤는데 이 스프레드가 좋았던 게 한때는 이제 어딘가에 달려 있거나 너무 작아서 쓸 수 없거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누군가가 씨앗을 건지고 그것을 키우고 물 주고 기르고 그리고 이 휠체어라는 물성도 그것을 끌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의미를 덧입게 되는데 그런 그 액티베이터가 필요한 대상들 하지만 이제는 남겨진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아름다운 은유 같았어서 이 두 사진이 이 인물 사진 옆에 붙는 것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모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개월씩 머물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가 한정적으로 되고 몇 주를 못 넘기고 말없이 사라진 한국 사람들이 많아 이제는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온 인력을 찾고 있다 이렇게 쓰셨는데 이게 사실은 눈에 덜 띄는 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분절된 감각 고립된 감각이랑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게 말이 거창하고 타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서 그렇지 우리나라 안에서도 같은 국가 안에 살면서 디아스포라의 감각, 분절의 감각 겪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 그리고 저는 이 트립틱도 되게 좋았는데 이제 모섬에 머물면서 대인기피증이 있었던 그래서 섬 주민들과 같이 일할 때도 이제 말을 섞지 않았던 그 사람이 책상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고독사한 거잖아요. 그 고립을 어떻게 보면 선택한 자들이 모인 곳이 이제 모섬인데 그 안에서의 또 다른 고립이 일어난 거라 사진으로 담기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그가 개를 20마리 정도 키웠고 그의 집 안에 그가 고독사했던 집 안에 개들이 책상에 올라가 있고 그랬던 장면을 이 세 장의 사진이 직접적이지 않지만 충분히 콘텍스트를 상상해 볼 수 있게 찍은 것 같아서 이 거미줄 같은 것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저는 읽었고 이런저런 노동을 위한 도구들 사이에 이제 개 사료가 가장 큰 사물이 그 개 사료라는 것이 그리고 널브러져 있지만 이 개 사료만 똑바로 서 있다는 것이
이 사람에게 걔들이 중요한 친구들이고 반려 식구들이었구나 그런 상상을 해보게 돼서 그리고 구독사한 사람의 집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 같은 이 사진이 너무 어둡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본다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깥에서는 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름다운 트립틱이었다고 생각하고 이 사진들이 좀 많이 무섬에서 작업했던 사진들 중에서 조금 결이 달랐던 게 다른 사진들은 활동하시는 거나 뭐 있는 걸 담았는데 이 부분은 상상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이 공간에서 20명의 개랑 지냈고 어디서 밥을 먹었고 청소를 어떻게 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개사로는 왜 서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인데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혼자 1박 2일 갔던 날 중에 어떤 날은 하루를 거의 보낸 적이 있었을 정도로 그리고 그 공간을 부탁드려가지고 아예 섬 밖에서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좀 많이 넣어서 하지만 내가 여기서 뭐 움직이진 않고 했던 촬영이었는데 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그 충격적이기도 했어요 그때 그 얘기가 고독한 공간 안에서 한 번 더 일어난 고독 그리고 그 고독이 책에는 나오지만 한꺼번에 사라지잖아요. 그 강아지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과하지 않게 막 폭력적이지 않게 하지만 너무 눈물을 쏟아내지 않게 이 사람이 그냥 살았던 걸 덤덤하게 담아낼 수 있을까를 이 사람 없는 공간에서 많이 상상하며 촬영했던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화자가 너무 많은 감정을 품고 있을 때 눈물이 쏙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꼭 눈물을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그냥 아까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개인의 일상에 대해서 쓰는데 그것을 어떻게 좋은 이야기로 만들지에 대해 고민했던 부분과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저 덤덤하게 타인의 눈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그가 겪었을 것들을 상상하고 그것을 그냥 옮기기만 하면 사실 어떤 수사적인 것을 더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슬프려 하지 않지만 슬픔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트립틱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더 할까요? 너무 제 책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사진도 참 좋더라고요. 이분의 표정과 이분의 자세가 뭔가 정확하게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정확하게 언어화할 수 없는 어떤 여러 복잡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천천히 사라져가는 자기의 거주지와 그 섬에 대해서 누군가 느낄 법한 마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렇게 형용사를 갖다 붙이지 않아도 그냥 사진 속 인물의 표정으로 설명이 다 되는 이런 포트레이트가 저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여기는 이 사진이 실렸지만 이런 사진들이 많았거든요. 경직되고 긴장된 사진들이. 근데 나중에는 제가 그 카메라를 들고 있는지도 모르실 만큼 가깝게 됐을 때는 뭐 잠깐만 서 계실래요? 하면 이렇게 서 계시다가 그냥 나온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이. 근데 이 사진에 제가 뭘 안 넣었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뭘 뭐 연출을 하거나 자세를 취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일상적으로 사는 삶 이미 다 채워져 있는 삶에 제가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 그런 같은 느낌이라서 저도 이 사진을 많이 좋아합니다. 굉장히 이완돼 있어요. 그렇죠. 어깨만 봐도 제가 있는지도
있는지는 아셨을 거예요. 거리가 그때 80mm라서 막 이 정도 카메라랑 이 정도 거리였으니까. 진짜 집에서 이렇게 입고 나온 느낌이 나요. 견출지를 많이 붙여놨지만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마지막 하나? 네, 마지막 하나 할까요?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입에 밴 다음이란 단어를 떼어내느라 애를 썼다. 못섬 사람들에게 못섬은 마지막으로 남은 연료를 짜내서 도착한 곳이다. 다음 목적지를 물을 수 없었다. 대부분의 주민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성인이 되면 돈을 벌기 위해 배를 타거나 육지로 떠났다. 이 문단을 읽으면서 그들에게 다음엔 어디로 가실 거냐고 이제 묻지 않는 마음이 엄청 귀하기도 하고 죽음이라는 게 꼭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는 상태가 죽음에 좀 더 가까워진 상태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뭐 여러 형태의 죽음이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이 책을 통해서 느껴본 죽음이라서 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음. 깜빡하고 오늘 하려고 했던 큰 주제의 얘기를 못했는데 사진가의 수명은 언제 끝날까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 방금 전에 이 글 보고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아 좋아요. 이 글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평소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그래서 뭐 다음 작업 뭐 하고 싶어? 아니면 뭐 어디로 이직하고 싶어? 어디로 가고 싶어? 다음에는 물어보잖아요. 저도 모섬 갔을 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음에는 뭐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는 가구가 몇 개 이하로 되면 전기 자체가 끊기거든요. 물도 끊기고.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배도 끊겨요. 음, 그러니까 살 수는 있겠죠. 어떻게든 뭐 물탱크를 어떤지 어떻게든 할 수는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거라고 입에서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막다른. 그때 딱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다음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면 이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당연히 아시겠죠. 이 다음은 지도에 있기 어렵다는 거를. 근데 그 단어를 뱉는 순간 정말 현실처럼 다가와 버릴 것 같아서 그때 좀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진짜 여러 형태로 겪잖아요. 그 사진가는 언제 죽을까? 사진가로서의 수명이 언제 닿을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을 10년밖에 안 찍었지만 중간중간에 계속 제가 죽으면서 작업했다고 느끼거든요. 죽으면서 작업을 했다. 네, 근데 뭔가 거창하고 그런 죽음이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아픔이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 사진가가 자기 안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 고착화되다 못해 자기 자신도 감흥이 없는 사진을 찍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잠깐 죽어 있는 상태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거의 기계적으로 이제 그냥 그 당시에 월킹 한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찍는 상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창작자가 비슷할 텐데 처음에는 자기 언어를 찾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애쓰고 그리고 그것을 여기저기에서 실험해 보면서 정정하고 그것을 견고하게 만들고 어떤 순간에 그것이 이제 나의 시선이라고 여길 만큼 이제 완전한 것이 되는데 어느 시절을 넘어가면서는 이제 그것을 너무 남발하다 못해 그것이 내 안에서도 지겨워지는 그래서 나 찍는 자가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사람이 그 사진의 첫 번째 독자인데 그 독자도 지루해하는 그런 상태는 잠깐 죽어 있는 상태 같거든요, 사진가로서. 제가 이 질문을 했던 이유가 사실
정답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 저도 제가 제 자신한테 해야 하는 질문인데 조금은 떠밀어서 혼님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물어본 이유가 그거이기도 하고, 제가 몇 달 전에 그러니까 이제 수명이 다 됐구나 이렇게 느낀 순간이 있어가지고. 아, 그랬어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에요. 나도 내 사진에 감동을 못 하는데 누구를 설득시켜,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시 작업으로 풀어내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진가도 자기 피사체, 자기가 담는 것에 감동을 못하면 그때는 끝이다라고 처음으로 느꼈거든요. 아, 이렇게 주변에 엄청 잘하는 작가들 많은데 어느 순간 그만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이 사람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유지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끌어올릴 수가 없구나. 왜 고착화되다 보면. 정말 그렇죠. 일단 경준 작가가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었는지 몰랐지만 저도 그런 마음을 여러 번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하나의 시리즈를 완성하고 다음 시리즈로 넘어갈 때 매번 그랬던 건 아니지만 계속 그 질문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이거 맞아? 이거 너의 언어야? 미숙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너의 언어야? 이 질문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는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매우 그래서 그런 순간에는 사실 잠깐 멈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제도 이제 북토크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슬럼프이기 때문에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실험해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는다. 그럴 때 헌님 어떻게 하세요? 저도 똑같이 많이 쓰고 많이 읽고 많이 본 다음에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그냥 멈췄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제가 4번째 시집 작업을 작년부터 했는데, 그래서 한 35편? 40편 정도 모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쓰면 이제 나올 수 있겠다 싶은 분량인데 좀 눈을 뗐다가 다시 봤어요. 근데 이거 예전에 내가 했던 거인 것 같아. 그것으로부터 약간 변주한 버전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특히 책을 내면 그렇잖아요. 다음 책에서는 조금 더 이동한 나를 보여주고 싶잖아요, 작업자로서. 그 마음이 차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정말 솔직해지는 순간이 오니까 버려야겠다, 다시 써야겠다. 근데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인가 시를 안 썼어요. 사진도 그런 시기들을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겪어온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는 액자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사진들, 그러니까 사진들이 벽이나 액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루함이 좀 있어서, 모든 작업이 다른 형태의 몸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계속 전시를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 오다 보니까 요즘에 저는 나의 언어는 어쩌면 오늘의 언어는 그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이겠다는 생각을 작년부터 하면서 평면 사진 작업을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미숙하지만 사진을 계속 바깥으로 꺼내보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 이게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혼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데 이 세상은, 혹은 뭐 평단은 화이트볼에 걸린 사진을 좋아하니까 그 사진을 한다면, 그리고 그걸 계속 한다면 사진가의 수명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잠깐 쉬어가거나 쉬어가면서 다른 작업을 해보거나 뭐 시를 실 때 사진으로 넘어가 본다거나 그 사진을 할 때도 다른 표현 방식을 해본다거나 하는 것 자체가 수명을 조금 늘리고 사진가로서 죽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기존에 있었던 것을 한 번씩 다 내다버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내가 해온 방식을. 그럴 때 매번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매번 그러는 작업자가 좋은 작업자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 반드시 그래야 되겠다고 느끼는 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거의 창작자로서 내가 한번 죽고 다시 태어났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만큼 되게 새로워지기도 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산문이라는 장르를 대하는 방식도 그런 식으로 한번 변했었는데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산문을 그냥 가끔 문예지에서 이제 청탁 주실 때 시와 짧은 산문 한 편을 이제 부탁드리거든요. 부탁을 주시면 그냥 산문을 옵션처럼 이렇게 끼워서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가끔 이런저런 데서 산문 청탁이 오면 그냥 써서 보내고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 언제나 부차적인 것이었는데 그리고 가끔 이제 여러 작가의 원고를 모아서 한 권으로 내는 엔솔로지 형식의 산문집이 나올 때 한 번씩 연락을 주시면 보내드리고 그렇게 이제 엔솔로지가 나오는 정도의 물성이었는데 제 언어로 산문집을 한 권 분량을 채우려고 이제 해보니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서 산문이 한 번 다시 엎어져야 되겠더라고요. 너 아직 산문 모르잖아. 넌 이걸 제대로 연마한 적이 없어. 이걸 좀 직시하는 시간이 초반에 몇 년 동안 필요했던 것 같고. 몇 년? 엄청 길었구나. 네.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하면 눈에 덜 띄는 눈에 덜 띄는을 잘 읽어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더 좋아질 수 있었다는 걸 지금은 알거든요. 계속 연마하면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발표한 뒤에만 보이니까. 이거는 모든 책 만드는 사람이 공감할 것 같아요. 이 책이 내 인생 마지막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변에 다르게 잘하는 동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나에서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이야기를 만들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답변인데 그럼 나에서 시작해서 타인에게 주목해봐라는 답안 말고도 나에서 시작해서 나로 끝나지만 그걸 엄청 문학적으로 끌어올린 작가들도 있거든요. 뭐 문보영 작가랄지 문보영 작가가 일기시대라는 산문집을 냈는데 일기 쓰는 걸 너무 좋아해서 데뷔 전에도 쓰고 후에도 계속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학의 한 장르로 이제 바꿀 만큼 잘 다듬고 그 안에서 문학성을 이렇게 잘 보존을 한 거죠. 뭐 사진으로 치면 니키리, 신디 셔먼 정말 셀프 포트레이트인데 다양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 맞아요.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빠졌는데 어쨌든 사진가의 수명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고 오늘 뭐 재밌으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행이다.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한 것이 아닌지. 아니 딱 우리 평소에 대화하는 것처럼 끊이지 않고 그냥 하던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제가 이번 산문집 사진도 수록되어 있는 이 산문집이 중세를 찍으면 저희 아내에게 믹서기를 사주기로 했거든요. 믹서기를 살 수 있도록 책을 구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저는 어쨌든 경준 작가와 동료이기도 하지만
그냥 사진 독자로서 대부분의 비독자들이 모이는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사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속 사진을 고민하는 영상들을 올리고 여러 스피커들을 초대하고 자기가 해야 하는 행사의 일부를 먼저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시도들이 진짜 귀중하다고 느끼거든요. 사진 독자들 다 어디 갔어라고 묻는데 그칠 게 아니라 그냥 냉소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진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이제는 생각하게 돼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들이 또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고 엄청 잘 보고 있고 귀중한 일이니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오래오래. 네, 즐겁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세요.